1832년 3월 22일 독일 작은 도시 바이마르의 한 저택에는 이른 봄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새들의 지저귀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2층 침실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83세의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는 독일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시인이었고 극작가였으며 소설가였고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유럽 전역을 열광시켰고 파우스트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가장 깊은 탐구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한때 날카로웠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며느리와 주치의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3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괴테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평생을 바쳐 추구한 지식과 진리일까요? 수많은 여인들과 나눈 사랑과 이별일까요? 아니면 끝내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갈증일까요?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0대에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귀족들은 그를 초대했고 여인들은 그에게 매혹되었으며 젊은이들은 그를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시를 썼고 소설을 썼으며 희곡을 썼습니다. 과학을 연구했고 정치를 했으며 행정가로도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알고 싶었고 더 경험하고 싶었으며 더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끝내면 또 다른 책을 시작했고 한 사랑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지만 완벽은 언제나 저 멀리 있었습니다. 왜 그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왜 모든 것을 가지고도 더 갈망했을까요? 왜 사랑받으면서도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대표작 파우스트의 주인공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인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괴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끝없는 욕망의 이야기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럼에도 위대함을 남긴 천재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남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이 그를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는 83년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부유한 저택에서 시작됩니다. 1749년 8월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부유한 저택에서 요한 볼프강 괴테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 괴테는 법률가였습니다. 그는 엄격했고 학식이 높았으며 야심이 컸습니다. 스스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카타리나는 따뜻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했고 이야기를 좋아했으며 어린 요한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집은 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심가의 3층짜리 저택이었고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방대한 장서를 소유하고 있었고 어린 괴테는 그 책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를 가르쳤습니다. 법학, 역사, 문학, 과학을 공부시켰습니다. 넌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함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 괴테는 공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읽었고 글을 썼으며 암송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 배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괴테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 때 그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공을 차고 웃을 때 그는 라틴어 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리의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상상했습니다. 혼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살 때 처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시였습니다. 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옹하지는 않았습니다. 1759년 10살의 괴테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년 전쟁이 프랑크푸르트까지 밀려왔습니다. 프랑스군이 도시를 점령했고 한 프랑스 장교가 괴테 집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토라우 백작이라는 이름의 이 장교는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사랑했고 괴테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이 소녀는 특별하다고 백작은 말했습니다. 백작은 괴테에게 프랑스 연극을 보여줬습니다. 오페라를 들려줬습니다. 예술가들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으로 괴테는 책 밖의 세상을 맛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예술가는 직업이 아니다. 넌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안정되고 존경받는 직업이어야 한다. 어린 괴테는 물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까? 왜 아버지의 꿈을 살아야 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내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할까? 이 질문들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를 괴롭히고 동시에 이끌 것이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영혼의 갈증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6살이 된 괴테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짐을 쌌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65년 16살의 괴테는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훌륭한 법률가가 되어라. 판사가 되어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괴테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작은 파리라 불리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카페가 있었고 극장이 있었으며 문학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괴테는 그곳에 빠져들었습니다. 법학 강의는 지루했습니다. 교수들은 따분하게 로마법을 설명했고 학생들은 졸았습니다. 괴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그는 시를 썼습니다. 극장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자유는 방황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률가가 되기는 싫었지만 대안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캐트앤 쉔코프, 선술집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밝았고 쾌활했으며 예뻤습니다. 괴테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그녀만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시를 썼습니다. 당신의 눈은 별보다 빛나고 당신의 미소는 봄보다 따뜻하다. 캐트앤은 웃었습니다. 그의 시를 좋아했습니다. 함께 산책했고 이야기를 나눴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불가능했습니다. 괴테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캐트앤은 선술집 딸이었습니다. 신분이 달랐습니다. 괴테의 가족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캐트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1768년 괴테는 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를 토했으며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프랑크푸르트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캐트앤과도 헤어졌습니다. 편지도 끊어졌습니다. 집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캐트앤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이 끝났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고통을 글로 쓸 수 있다. 회복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들을 읽었습니다. 신비주의 책들, 연금술 서적들, 종교 철학서들을 탐독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였던 수잔나 폰 클레텐베르크라는 경건주의 신자가 영향을 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괴테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거기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고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상처받기도 두려웠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었지만 실패가 무서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물었습니다. 1770년 괴테는 슈트라스부르크로 갔습니다. 법학을 마치기 위해서였습니다. 2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2년의 공백 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를 만났습니다. 헤르더는 5살 연상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계몽주의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성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정도 중요하다. 열정도 필요하다. 민족의 혼도 존재한다. 괴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고요? 그는 물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절제된 글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격렬한 글도 가치가 있다고요? 당연하지라고 헤르더는 대답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봐. 호메로스를 봐.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 하지만 위대하지. 괴테는 눈이 떠졌습니다. 법학 교과서를 덮었습니다. 대신 셰익스피어를 읽었습니다. 민요를 수집했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쓸 것이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프리데리케 브리온, 시골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순수했고 자연스러웠으며 아름다웠습니다. 괴테는 그녀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다. 매주 말을 타고 그녀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들판을 산책했고 별을 보았으며 시를 낭송했습니다. 프리데리케는 그의 시에 귀 기울였고 그의 꿈을 이해했으며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1771년 8월 법학 학위를 받은 괴테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갔습니다. 프리데리케를 두고 떠났습니다.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착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이, 시골 목사의 사위가 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라고 마지막 편지에 썼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프리데리케는 울었습니다. 괴테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는 이 결정을 후회할 것이었습니다. 프리데리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1772년 괴테는 베칠라르라는 작은 도시에서 법원 실습을 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법률 일은 여전히 재미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샬롯테 부프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롯데라고 불리는 그녀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캐스트너라는 남자의 약혼녀였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롯데는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지적이었습니다. 괴테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함께 산책했고 춤을 췄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캐스트너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감정은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로테는 다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괴테가 좋아하는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라고 괴테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녀를 사랑해. 매일 밤 로테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캐스트너가 결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1772년 9월, 갑자기 베칠라르를 떠났습니다. 로테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칠라르에서 알던 지인인 카를 비렐름 예루살렘이 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불가능한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괴테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나일 수도 있었어. 4주 동안 미친 듯이 글을 썼습니다. 1774년 2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완성되었습니다. 로테를 사랑하는 베르테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자살로 끝나는 비극이었습니다. 책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야. 그들은 말했습니다. 베르테르처럼 옷을 입었고 베르테르처럼 말했으며 심지어 베르테르처럼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괴테는 하루아침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귀족들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여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출판사들이 원고를 요구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복잡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 하지만 왜 공허할까? 왜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성공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75년 봄, 25살의 괴테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약혼까지 했습니다. 릴리 쇳만이라는 은행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착하는 것이 두렵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텐데. 그해 가을, 운명적인 초대장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바이마르 공작 카를 아우구스트로부터였습니다. 괴테 선생, 바이마르로 오십시오. 괴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1775년 26살의 괴테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성공으로 문학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해라. 안정된 직업을 가져라. 괴테는 프랑크푸르트 법원에서 일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매일 서류를 검토하고 소송을 처리하고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때 초대장이 왔습니다. 카를 아우구스트, 18살의 젊은 바이마르 공작이었습니다. 괴테 선생, 바이마르로 오십시오. 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제 고문이 되어주십시오. 바이마르는 작은 공국이었습니다. 인구 6,000명의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나 라이프치히 같은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작은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예술가들을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괴테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궁정 시인이 되겠다고? 그건 직업이 아니야. 안정성이 없어. 친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바이마르, 거기 시골 아니야? 넌 더 큰 곳에 어울려. 하지만 괴테는 결정했습니다. 가겠습니다. 1775년 11월 바이마르에 도착했습니다. 2주 정도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57년을 머물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바이마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괴테를 사랑했습니다. 함께 사냥을 다녔고 연극을 보았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공작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작은 괴테에게 일도 시켰습니다. 1776년 추밀 고문관에 임명했습니다. 1779년에는 군사위원회 위원, 1782년에는 재무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귀족 자귀도 받았습니다. 폰 괴테가 되었습니다. 괴테는 진지하게 일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광산을 관리했습니다. 예산을 짰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군대를 개혁했고 대학을 감독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시차를 다녔습니다. 훌륭한 행정가였습니다. 공작도 만족했고 신하들도 존경했으며 백성들도 감사했습니다. 바이마르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피곤했습니다. 주말에는 회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시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졸음이 왔습니다. 내일 쓰지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회의가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새 작품은 언제 나와? 베르테르 이후로 벌써 몇 년이야? 요즘 뭐 쓰고 있어? 괴테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빠서 곧 쓸 거야. 준비 중이야. 하지만 사실은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일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776년 괴테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샬로테 폰 슈타인, 공작 부인의 시녀였습니다. 7살 연상이었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7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우아했습니다. 지적이었고 세련되었습니다. 괴테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베르테르의 로테처럼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10년 동안 15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샬롯테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의 작품을 읽어주었고 조언을 했으며 위로를 주었습니다. 둘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산책을 했고 차를 마셨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샤롯테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육체는 필요 없어요. 괴테는 참았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그녀를 원했지만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완전히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샬롯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괴테는 좌절했습니다. 행정일은 지겹고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창작은 막히고 인생은 공허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괴테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인가? 베르테르를 쓴 그 청년은 어디로 갔는가? 1786년 9월 3일 새벽 3시 괴테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작에게도 샬롯테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요한 필립 멜러라는 이름으로 마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이탈리아였습니다. 평생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이 있는 곳, 르네상스 예술의 본고장, 햇살과 자유의 땅.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바이마르는 감옥이다. 행정일은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 샬롯테는 나를 괴롭힌다. 나는 예술가다. 다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37살의 괴테는 도망쳤습니다.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비가 왔고 길은 험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유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없었습니다. 회의도 없었고 보고서도 없었으며 의무도 없었습니다. 베로나에 도착했습니다. 베네치아를 거쳐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는 충격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을 보았습니다. 판테온을 보았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고대 로마의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다. 괴테는 외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매일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파우스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했다가 중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나폴리, 시칠리아를 여행했습니다. 화가 티슈바인을 만났고 화가 카우프만을 만났으며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들은 괴테가 유명한 작가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독일에서 온 예술 애호가로만 알았습니다. 괴테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바이마르의 괴테는 죽었다. 이제 진정한 괴테가 살아났다. 하지만 돈이 떨어졌습니다. 공작의 월급은 계속 나왔지만 2년치 체류비를 다 썼습니다. 1788년 6월 바이마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온 괴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행정 일을 대부분 사임했습니다. 예술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공작에게 말했습니다. 공작은 아쉬워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샬로테와도 거리를 뒀습니다. 10년간의 플라토닉 사랑을 정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샬로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둘의 우정은 끝났습니다. 대신 괴테는 크리스티안의 불피우스를 만났습니다. 23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꽃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교양도 없었고 귀족 사회의 예절도 몰랐으며 문학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마르 사교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대한 괴테가 꽃 공장 여공과 샬로테는 격분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괴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지겹다. 크리스티안에는 따뜻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의 괴테를 받아들였습니다. 1789년 아들 아우구스트가 태어났습니다. 괴테는 기뻤습니다. 40살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아네와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18년 후인 1806년이었습니다. 1790년 괴테는 파우스트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이 작품은 1772년 23살 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몇 번이나 쓰다가 멈췄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어떻게 끝낼지 몰랐기도 했습니다. 파우스트는 누구인가?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학자입니다. 하지만 책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지식, 진정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순간이 오면 내 영혼을 가져가라. 메피스토는 웃습니다. 쉬운 일이지. 그리고 파우스트에게 온갖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랑, 권력, 쾌락, 지식, 모험. 하지만 파우스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원합니다. 괴테는 알았습니다. 파우스트는 나다. 자신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르테르로 성공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마르에서 권력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샬로테를 사랑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 갔지만 돌아와야 했습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파우스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썼다가 지웠습니다. 일부를 완성하는 데만 18년이 걸렸습니다. 1808년에야 파우스트 일부가 출판되었습니다. 괴테는 5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깊이 파헤친 작품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괴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하지만 파우스트 2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오래 걸릴 것이었습니다. 181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괴테는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비교적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크리스티아네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크리스티아네가 커피를 끓여 주었습니다. 함께 정원을 거닐었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님을 맞았고 정원을 가꿨으며 과학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색채론에 몰두했고 식물학을 공부했으며 광물을 수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크리스티아네를 무시했습니다. 꽃 공장 여공 출신, 교양 없는 여자, 괴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귀부인들은 그녀를 피했고 지식인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아네는 28년 동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밤마다 곁에 누워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816년 6월 6일 새벽, 크리스티아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괴테는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느꼈습니다. 가지 마. 괴테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크리스티아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장례식 날 67살의 괴테는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대한 괴테가, 독일의 자랑이, 살아있는 전설이 한 평범한 여인을 위해 울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괴테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입니다.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며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늙어서 혼자 남는 것인가?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실러는 1805년에, 헤르더는 1803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네마저 없었습니다. 공허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에 매달렸습니다. 글을 썼고 연구를 했으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1821년 여름, 70대가 된 괴테는 요양을 위해 보헤미아의 온천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불꽃을 만나게 됩니다. 1821년 괴테는 마리엔바트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72살이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온천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괴테다. 위대한 괴테가 왔다. 19세기가 시작된 이후 괴테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어가는 동안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작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귀족들이 바이마르로 몰려왔습니다. 괴테를 만나지 않고는 독일에 왔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1808년 에르푸르트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나폴레옹은 괴테의 베르테르를 읽었고 감동받았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라고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괴테도 나폴레옹에게 감탄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있다. 바이마르에서 괴테는 거의 왕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인사했습니다. 극장에 가면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생일은 도시 전체가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실러는 1805년에 죽었습니다. 헤르더는 1803년에 죽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크리스티안에도 18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나만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1830년 10월 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아우구스트가 죽었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천연두였습니다. 소식이 바이마르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괴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트가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81살의 아버지가 40살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잘못된 순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괴테가 아들을 묻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오틸리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손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단정하게 글을 쓰던 괴테의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로마는 너무 멀었습니다. 81살의 몸으로 알프스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괴테, 문 좀 열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괴테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사는가? 왜 친구들보다 오래 살고, 아내보다 오래 살고, 이제 아들보다도 오래 사는가? 신은 나를 왜 이렇게 오래 두는가?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이 있다. 파우스트 2부였습니다. 이것만은 끝내야 한다. 아우구스트를 위해서라도. 천천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리엠바트 온천에서 72살의 괴테는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늙은 천재가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될 줄을. 1821년 72살의 괴테는 보헤미아의 온천 마을 마리엠바트에 갔습니다. 요양을 위해서였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울리케 폰 레베초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괴테의 손녀뻘이었습니다. 괴테는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마지막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울리케는 아름다웠고 밝았으며 생기가 넘쳤습니다. 괴테는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산책을 같이 했고 이야기를 나눴으며 시를 낭송했습니다. 울리케는 당황했습니다. 위대한 괴테가 자신을 좋아한다니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존경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1823년 괴테는 청혼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74살의 노인이 19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울리케의 어머니가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은 너무 어립니다. 괴테는 무너졌습니다. 마리엠바트를 떠나면서 마리엠바트 비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가장 슬픈 시였습니다.
거절당한 사랑의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떠나고 고통만 남는다. 나는 이제 늙었고 죽음만이 남았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실제로 괴테는 병에 걸렸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졌고 몸이 약해졌으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1824년 75살의 괴테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파우스트 2부였습니다. 60년 가까이 끌어온 그 작품, 평생의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죽기 전에 끝내야 한다. 1825년부터 괴테는 파우스트 2부에 매달렸습니다. 76살이었습니다. 건강은 나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끝내야 한다.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파우스트 2부는 더 복잡했습니다. 1부는 개인적 사랑과 고통의 이야기였습니다. 2부는 사회, 정치, 역사, 우주를 다뤘습니다. 파우스트는 황제를 돕고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며 바다를 개간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파우스트는 말합니다. 이 순간이 아름답다. 멈추어라. 메피스토는 기뻐합니다. 계약 성립이다. 내 영혼은 내 것이다. 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아니다. 그는 끝없이 노력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괴테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만족할 수도 없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치다. 1831년 7월 82살의 괴테는 파우스트 2부를 완성했습니다. 60년에 걸친 작업이었습니다. 2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끝냈습니다. 평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원고를 봉인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출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바로 출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비판받고 싶지 않다. 죽은 후에 판단받겠다. 평생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괴테는 편안해졌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 183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조용히 지냈습니다. 산책을 했고 손님을 맞았으며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1832년 봄,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1832년 3월, 괴테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83살의 노인에게는 작은 병도 위험했습니다. 열이 났고 기침이 심해졌으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3월 21일,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치의가 왔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며느리 오틸리에가 곁을 지켰습니다. 손자들도 조용히 방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괴테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가끔 눈을 뜨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오틸리에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불렀습니다. 괴테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괴테가 말했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오틸리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빛을,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많은 빛을. 무슨 뜻이었을까요? 더 많은 지식을 원한 것일까요? 더 많은 진리를 갈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커튼을 열어달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3월 22일 정오 무렵, 괴테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83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오틸리에가 울었습니다. 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종이 울렸습니다. 바이마르 시민들에게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애도의 종이 울렸습니다. 괴테가 죽었다. 거리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여인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에서, 서점에서, 대학에서, 궁전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괴테가 갔다. 독일이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바이마르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공작도 왔고 시민들도 왔으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작가가 떠났다. 관은 바이마르 공궁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친구 실러 옆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전의 친구였고 죽어서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83년의 삶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괴테가 남긴 것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괴테가 죽었을 때 유럽은 애도했습니다. 신문들은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대의 끝, 천재의 죽음, 마지막 거인이라는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작가들은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거인이 사라졌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은 그 후에 나타났습니다. 1832년 괴테가 죽은 해에 파우스트 2부가 출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깊고 복잡한 작품을 죽기 직전까지 이런 걸 쓰다니. 파우스트는 독일 문학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고 대학에서 연구했으며 극장에서 공연했습니다. 작곡가들이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철학자들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니체는 괴테를 찬양했습니다. 유럽 최후의 위대한 인간. 토마스 만은 괴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프로이트는 파우스트를 인간 무의식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20세기가 되자 괴테는 세계적 작가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었고 프랑스어로 번역되었으며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파우스트는 인간 조건에 대한 가장 깊은 탐구로 평가받았습니다. 괴테가 죽은 지 거의 2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파우스트의 질문은 현대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오늘날 우리도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많은 성공을 원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만족은 언제나 저 멀리 있습니다. 괴테도 그랬습니다. 베르테르로 유명해졌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외로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파우스트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괴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파우스트는 끝없이 추구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괴테도 평생 무언가를 추구했기에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착점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괴테는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 72살의 사랑에 빠졌고 82살에 평생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 계속 추구하는 것, 계속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괴테의 인생은 역설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사랑받았지만 외로웠습니다. 성공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했지만 고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역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족했다면 파우스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복했다면 베르테르는 없었을 것입니다. 편안했다면 60년에 걸친 창작의 여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괴테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행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끝없이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지만 계속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늙었지만 젊은 영혼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괴테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우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상처받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괴테가 가르쳐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하라.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괴테도 파우스트 2부를 생전에 출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성했습니다. 사랑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괴테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72살에도 사랑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늙어도 괜찮습니다. 괴테는 82살에 평생의 역작을 완성했습니다. 1832년 3월 22일 아침 바이마르의 한 침실을 기억하십니까? 숨을 헐떡이던 83살의 노인을 기억하십니까? 빛을, 더 많은 빛을,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노인이 평생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16살에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지고 대학에 갔던 소년이, 24살에 베르테르로 유럽을 사로잡았던 청년이, 37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탈리아로 도망쳤던 중년이, 72살에 19살 소녀에게 거절당했던 노인이, 82살에 마침내 파우스트를 완성했던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았는지를, 만족을 몰랐습니다.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혼자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괴테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살아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여전히 읽힙니다. 그의 시들은 여전히 낭송됩니다. 그의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동시에 이끕니다. 더 많은 빛을. 그것이 괴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커튼을 열어달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평생의 갈망이었다는 것을. 빛을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추구, 완벽을 향한 노력. 그것이 괴테의 평생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빛을 찾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완전한 성취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마 찾지 못할 것입니다. 괴테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83년을 살았지만 빛을, 더 많은 빛을 갈망하며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괴테가 말합니다. 찾는 과정 자체가 의미다.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가치다.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파우스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추구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괴테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노력했기에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나요?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괴테를 보십시오. 72살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81살에 아들을 잃고도 일어섰습니다. 82살에 평생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으셨나요? 괴테도 그랬습니다.
첫사랑에게 버림받고 두 번째 사랑도 떠나보내고 10년 사랑한 여인에게 거절당하고 72살에 다시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신가요? 괴테도 그랬습니다. 평생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죽고 친구들이 떠나고 아들마저 먼저 갔습니다. 83살의 마지막 순간 그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괴테처럼 외롭고 만족하지 못하며 상처받고 늙어갑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괴테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더 많은 빛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갈망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괴테가 마지막 순간 찾던 빛. 그 빛은 아마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괴테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괴테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괴테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